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를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이 잡아주신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실적 성장 섹터 전망 및 투자 전략은 2분기에도 역시 실적 시즌에 실적 성장을 보여줄 만한 그런 섹터들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 성장 섹터 최근 움직임에서는 또 추세가 좀 이탈되는 이런 모습들도 관찰이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지속이 되고 어느 쪽이 끝일 것인가 구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거 화장품이랑 식품 쪽인데 성장 섹터가 많죠. 완성차도 될 수 있고 방산도 될 수 있고 전력설비, 전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설비는 어제 하셨더라고요. 전력설비는 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완성차랑 방산 쪽은 아직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그치지 않는 것을 판단돼가지고 사실 차트만 보면은 화장품이랑 음식료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입 데이터랑 어떤 실적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운수장비 쪽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방산 쪽은 분할 매수를 좀 잘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실적 성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어떤 방산 섹터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고 그 제품들을 사는 기업들이 여유로워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급 해지라든가 이런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게 좀 아쉽습니다. 판매량이 매달 매년 증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적을 보면은 이게 업황이라는 게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완성차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완성차는 걱정이 안 되는데 방산 쪽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5% 이내로만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봉 차트만 보면은 무섭습니다. 아직 지지를 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아직도 약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수급동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예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동을 보면은 제가 성장 섹터를 6개 정도를 나열을 해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전력 설비랑 완성차랑 방산을 줄였어요. 먼저 줄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분들이 뭘 팔고 있느냐?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이랑 음식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봉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음봉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음봉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도 이 완성차는 논외입니다. 방사는 주가 수익 비율이 40, 50이 넘어가요. 근데 화장품이랑 음식료 중에서도 물론 퍼가 30이 넘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탑픽을 이제 15가 안 되는 종목들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섹터 중에서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섹터 가운데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나열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화장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황도 저는 제가 발로 뛰어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리포트를 많이 읽거든요.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읽다 보면은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익 성장폭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저도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완성차랑 방사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 피크 이야기가 성장폭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현황이 좀 줄긴 하죠. 그래서 화장품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다 정산해서 이제 주 단위로 내놔 주는데 보통 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내놓는 거는 전망은 안 알려주잖아요. 전망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쓰고 결과치만 나오고 있는데 결과치만 봤을 때는 저는 태클 걸 게 없어 보입니다. 화장품을 보더라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총 화장품 수출은
20.8%가 증가했는데 중국은 11.6%가 감소를 했고 미국은 67.8% 증가하면서 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5%가 감소했고 미국에 대한 총 의존도는 7.5%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20% 증가했는데 중국은 줄고 미국은 늘었구나. 근데 저는 이 행태를 봤을 때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국 콜마나 이렇게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상에는 이제 LIG 넥슨이나 이런 방산 기업들, 그다음에 현대차 판매 실적 줄면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글을 쓰신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10분 중에 한두 분이지 나머지 8명은 아직도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우상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산다고 버튼을 누르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으면은 제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이 이제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밀리고 있는 전력 설비 사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산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난 게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다 보니까 여기서 익절하고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쪽은 매매 관점이 돼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들 섹터가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AI 열풍이 연초에 불 때도 사실 화장품 맥을 못 쳤거든요. 의료기기도.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 살아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메이저가 사고 있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성장성,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 의견들 전해주셨는데 탑픽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근데 저는 일단 실리콘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가 오늘은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단기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을 권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다가 화장품을 쳐보시면은 종목이 거의 20-30개 나오는데 제가 이 30개 모든 종목을 다 수급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 이상은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둘 중 하나는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 종목 선정을 뭐 주가 수익률이나 실적 퍼포먼스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적 퍼포먼스로 권해드리면 VT, 그 다음에 오로지 저평가 매력도로만 말씀드리면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적 성장성과 수급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말해봐라라고 하시면 실리콘2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옵니다. 근데 단기 차익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리콘2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되 매수 요령은 오후 2시 반에 한 번,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내일 모레까지 총 3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를 보면은 역직구라고 합니다. 역직구니까 우리가 보통 직구는 미국의 상품을 이제 미국 유통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건데 역직구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다가 온라인 마켓샵을 만들어서 해외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역직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화장품이 이제 관세청 통계에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6월 달에 수출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수출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2도 이번에 2분기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본 조달 조금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 확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섰고, 사실 자본 조달이 부담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주한테 자본 조달한 거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한테 자금 조달했어요. 이게 주주들한테 부담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스타일코리안닷컴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이 다행히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어떤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게 아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수급동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일봉만 봤을 때는 나쁩니다. 아니 지금 5일 연속 하락세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수급동에 보면은 다 개인이 던졌어요. 익절이죠. 익절했는데 뭐 요분들은 뭐 전력설비 2차 전지 사기 위해서 익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줬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21선은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61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에 2시 반에 3번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21선, 61선 이격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분할 매수 가능한 실리콘2 탑픽으로 화장품주 가운데 나왔고요. 음식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의 성장성은 살아있다고 판단하실까요? 제가 화장품을 처음 말씀드린 이유가 음식료는 옥석 구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 지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음식료품은 정말 우리가 알만한 대장을 제외하고는 실적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은 동원 F&B를 말씀드릴 건데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삼양식품이나 뭐 풀무원이나 남양유업 뭐 요 정도 롯데 웰푸드 정도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크라운제가나 뭐 혜태제가나 국순당 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수급은 조금 보합권에다가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옥석을 충분히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시장이 약간 이틀 정도 3일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전력설비, 화장품, 음식료가 반등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되 옥석 구분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포트가 또 있습니다. 음식료품 현황을 보면은 국내 음식료 시장 규모가 89조 원이고 글로벌 음식료 시장 규모가 9천조 원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대비 100배의 규모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 소비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뭐 K컬처에 대한 위대함, 그 다음에 맛, 정성, 가성비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미국 주류 유통 채널에서 이미 유통 채널이 확보됐고 지금처럼 이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잘 팔렸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 유통 채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장주 위주로 옥석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가운데 대장주로 꼽아주신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 삼양식품, 롯데 웰푸드 등 꼽아주셨는데요. 탑픽은 동원 F&B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 왜 탑픽인지 알아볼까요? 네, 화장품은 좀 둥글둥글하게 많이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료품은 정말 그 옥만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물론 삼양식품 단기적인 변동성 너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대장급 같은 경우는 안정성 위주로 권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남양유업이나 뭐 메일유업이나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쪽을 권해드리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좀 동원 F&B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일단 일반 식품 부분 및 조미 유통 부분, 사료 부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적이 정말 점진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매 분기마다 매 년마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에서 50%, 그 다음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에서 20%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장급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퍼가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퍼가 사실 10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40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동원 F&B는 1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면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양반 비빈 드밥이라는 신규 제품이 있는데 진한 풍미와 간편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수급동에 보면은 최근 5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잘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오는데 단기 차익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이 조금 줄이고 있는데 개인이 못 받아준다는 거죠. 못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안 받아주는 거죠.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 고점을 찍고 9년 동안 우하향이었는데요.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실적과 또 K푸드 한류와 더불어서 동원 F&B 주목하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